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오늘 지금부터 이제 비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쯤이면 아마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내일 잊지 마시고, 만약에 비가 오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마시고 우산 잊지 마시고 나가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장세가 이렇게 솔직히 지난 벌써 9개월 거의 10개월 가까이 되는 이런 횡보 장세로 엄청나게 지치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유튜브 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희망 회로를 끝까지 저도 돌릴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냥 이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했던 이유하고 그런 것들이 제 영상 지난 거에 다 담겨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저런 사람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그거를 많이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려면 그런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이랬던 게, 제 뇌피셜이 가미가 되긴 많이 가미되긴 했지만, 사실 저도 뉴스나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내포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결론 내려서 사실 이제 이런 영상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선에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기 바로 전주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장세를 계속해서 이제 보면, 원래 명절이 되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대대적인 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말을 빼고, 그러니까 일을 빼고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장세가 어떻게 갈지에 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이게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불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중국에다 부과를 하겠다.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600억 불을 부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24일 날 그렇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에. 그래서 말이 하도 번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그러니까 수십 번도 더 이렇게 트윗에 보면은 일관되게 예측 가능한, 여태까지 전에 있었던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지만,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을 함으로써 누구도 이렇게 예측하거나 그거에 관해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많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거에 관해서 제가 뭘 알아서 예측을 하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10일, 그러니까 지금 24일 날부터 그렇게 해서 관세를 부과를 이제 시작할 거니까 너네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중국한테 했고, 28일인가 27일 28, 29인가 며칠간에 거쳐서 회담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원하는 건 관세를 할 거니까 너네가 겁을 먹고 우리의 말을 들어라는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공문을 띄운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마 버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만약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점진적으로 이제 해서 10%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결국에 25%까지 올리면
물론 중국도 여파가 되게 크지만 그거를 수입해서 쓰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미국 내에 있는 시민들 자체도 피해액이 되게 크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돼서 전반적인 서민 경제 자체가 지금보다 위축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암호화폐하고 같이 이렇게 그 맞춰서 같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긴다, 뭐 중국이 이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무역 전쟁, 그리고 영역 전쟁,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점점 심도 있게 점점 깊어지고 점점 전 세계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지금 현재 원래 영역권에 없었던 일본까지 끌어들인 상태잖아요. 근데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문 대통령이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아마 그 회담을 마치고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번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미국에서 분명히 어떤 스탠스를 분명히 취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뭐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미중 무역 전쟁에 일본도 지금 끌려 들어가는 입장이고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하물며 뭐 남미에 있는 국가나 아니면 그 GDP, GNP가 상당히 낮은 저개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야말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지금 현재 상황에 달러를 전 세계에 원래 유통시키고 양적 완화를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반대의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달러를 계속해서 그 미국이란 나라에 계속해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중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신흥국들 그리고 저개발국들은 점점 뭐 환율 같은데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생기면 생길수록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암호화폐 생태계로 결국에는 그 통화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화폐 개혁으로 이렇게 점점 점진해서 갈 수밖에 없고 저개발국부터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 쪽으로 점점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갈등이 크립토커런시 워가 점점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느 순간에는 그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IMF에 SDR이라고 통화 바스켓이 있어요. 근데 통화 바스켓에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IMF의 바스켓 통화인 SDR이 달러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바스켓 통화는 주요 국가들이 국력에 따라 지분을 나누게 되고 전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고 그리고 유럽 통화가 가장 큰 비중을 그 SDR에서는 아마 영향력을 차지할 거라는 중론이 되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아마 좀 약간 조금 그 반대편에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실 때는 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이거는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이득 없는 치킨 게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두 국가 뒤에 있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IMF 기준으로 한 SDR 이제 통화 바스켓 있잖아요. SDR이 국제 통화 제도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980년 9월부터 표준 바스켓 방식이 이제까지의 16개국 통화에서 5개국 그러니까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통화로 축소되었고 1999년에는 유로화의 도입으로 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의 4대 통화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16년 10월에 중국 위엔화가 편입되어 5대 통화
체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IMF SDR 국제 통화 바스켓이 지금 보면은 중국 위엔나까지 들어가서 5대 통화 바스켓으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만약에 미국의 달러의 어떤 그 뒤로 후퇴함이나 아니면은 점점 그 미중 어떤 전쟁이 점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미국의 FOMC에서 뭔가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가상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MF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뭔가 그 스탠스를 취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SEC나 아니면은 팩트에서도 이런 거에 관해서도 뭔가 입장 발표를 할 거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를 발표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주도, 중국 주도, 뭐 누구 주도가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해서 드렸었잖아요. 다극 체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G1, G2 그리고 G1이 미국이고 G2가 중국인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패권이 5대 통화 위주의 다극 체제 위주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국가들 있잖아요. 한 12개국 국가의 어떤 그런 체제로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극 체제 위주로 흘러가고 지금 현재 있는 통화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위기가 불거져야 아마도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투자자한테는 좀 더 큰 그러니까 이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크라이시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같이 만약에 현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지금같이 계속 흘러가면 왜 암호화폐를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꾸 막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뭐한데 이 두 G1하고 G2를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 세계의 암호화폐로의 그러니까 현재 피아트머니의 리셋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 아니면 미국에 국한된 문제,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게 일변으로 흘러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티켓몬스터를 처음에 이제 창업했던 사람이 신현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현성이 2010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2010년도 때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할 때 처음에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벌써 거기에다 그 침을 발랐던 사람이 누구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정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그런 스타트업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괜찮다고 생각해서 침을 찍어 바를 만한 그런 그 소셜 커머스 그런 업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때서부터 벌써 관계를 맺어오는 인물 자체가 손정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어떤 그 우리나라의 인물들 중에는 그 티몬의 신현성 그리고 카카오의 강준열이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자 설립을 그래서 티몬의 신현성하고 카카오의 강준열이 같이 했었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 신입 대표에는 이준표라는 분이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커머스, 소셜 커머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들어오고 아마존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만약에 이 직구가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더 친밀하게 다가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셜 커머스 업체는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소셜 커머스 자체는 각 국가와 국가가 만약에 있다면 중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아니면 일본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거에 관해서 지분을 다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는 몇 안 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결국에는 그런 소셜 커머스 업체를 적대적 M&A가 아니라 결국에는 호전적, 그러니까 전략적 M&A로서 아마 뭉쳐서 거대 공룡의 어떤 물류 시스템, 그리고 그 통화 시스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초단위 사회의 통화 시스템 기반의 어떤 그 생태계를 분명히 구축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선두주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를 가진 비전 펀드를 운용하는 손정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의주시하고 그 사람의 동태를 많이 살펴봐야 한다는 인물이 오히려 알리바바 마유인이나 베조스나 테슬라 대표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페이스북 주커버그나 이런 인물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정희라는 인물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손정희라는 인물하고 관계된 코인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투자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손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그리고 꺼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QASH.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어떤 거대 금융, 기존에 있는 은행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아마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신생으로 새로 생겨난 스타트업 이런데, 그 블록체인 기업 이런데다 하면 리스크 자체가 되게 커지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중에 저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10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했거나 횡보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가 중에 저가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손정희라는 인물 주변에 관계된 어떤 그런 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손정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신현성이라는 인물이고, 신현성하고 관계돼 있는 게 그거잖아요. 테라잖아요. 근데 테라하고 관계돼 있는 게 또 루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면밀히 보시고, 그리고 스캠하고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맞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길어봐야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세요. 그리고 저가에 막 무너져 있는 코인들, 뭐 에이다나 아니면 뭐 트론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없어질 코인들을 거대 거래소에서 리스트 해주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폴로니엑스나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딜 리스트 되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정부 기관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무슨 미리 뭐라고 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다 없애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잘 파악을 하시고, 트위터 같은 거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 아니면 바이낸스 그런 거 보시면은 리스팅하는 거랑 딜리스팅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만약에 리스트업을 본격적으로 이 거래소 저 거래소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코인에 관해서 거대 세력이 펌핑을 분명히 시킬 거라는 거죠. 예. 여기에 관해서 인지를 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월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대박 나세요 다들. 예. 감사합니다.